혜정아, 고모부 오셨는데 차 좀 내와. 혜정아, 작은아버지 물 좀. 혜정아, 과일 까가 오거라. 혜정아, 혜정아, 혜정아. 박진우는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연애 시절 그는 자기중심적인 듯 하면서도 혜정의 필요를 툭툭 채워주는 시크한 매력이 있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도 살갑게 아양을 떠는 마마보이가 아니었다. 미혼 시절에도 부모님 일을 거들긴 했지만 늘 무심하고 덤덤하게 제 할 일을 하고 돌아서는 드라이한 아들이었다. 혜정은 그 모습이 좋았다. 결혼해서도 시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부부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도장을 찍는 순간 진우의 그 시크함은 혜정을 시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밀어넣는 차가운 방관으로 변했다. 결혼 전 봄,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진우 씨, 우리 결혼해도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며 살자. 누구 한 명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집안은 싫어. 진우는 혜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크게 간섭 안 하셔. 나도 집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살았어. 걱정 마. 진우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전제가 깔려 있었다. 내가 아들로서 했던 그 일들. 이제는 내 아내인 내가 하는 게 그림이 맞다는 지독하게 보수적인 무의식이었다. 명절 전날, 차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혜정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시댁 식구들에게 보낼 선물을 챙기느라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핸들을 잡은 진우는 평소처럼 시크한 표정으로 앞만 주시했다. 진우 씨, 이번 명절엔 시댁 가서 일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재밌게 놀다 오자. 우리 재밌게 놀아야지. 혜정은 나름대로 분위기를 띄워보려 애썼다. 지옥 같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울 기세로 핸들을 쥐었다. 혜정아, 말이 좀 그렇다. 시댁이 놀러 가는 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소름이 돋았다. 어른들 뵙고 도리하러 가는 곳이지. 유원지가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부모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넌 참 생각이 가볍다. 그 2시간 동안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혜정을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청객 보듯 했다. 진우에게 시댁은 즐거움을 논해서는 안 되는 성소였고 그 안에서 혜정이 겪을 고통은 당연한 재례였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아버지와 정적 속의 뉴스를 보았다. 가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같은 시크한 요구만 던질 뿐이었다. 혜정은 그 옆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혜정의 옆에 서서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혜정아, 진우가 총각 때는 제법 잘 거들었단다. 지 아비 닮아서 무뚝뚝해도 할 건 다 했지. 근데 이제 장가 갔으니 그런 건 내 목 아니겠니? 남자가 주방 들락거리면 복 나간다는 소리, 옛말이라도 틀린 거 하나 없단다. 혜정은 기름 냄새에 절어가는 머리카락을 쓰며 거실을 보았다. 진우는 한 번도 부엌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총각 때 본인이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아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에 해 미안함은커녕 당연한 바통 터치라고 여기는 듯했다. 친척들이 들이닥치자 진우의 무의식적 하녀 부리기는 정점에 달했다. 혜정아, 고모부 오셨는데 차 좀 내와야지. 혜정아, 작은아버지 약 드셔야 한대. 따뜻한 물 좀 가져다 드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본인이 총각 때 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혜정이 하는 것이 완벽한 집안의 그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혜정은
그 무거운 당연함 아래서 서서히 숨이 막혀갔다. 밤늦게 친정 엄마와 통화하며 혜정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베란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 시린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엄마, 진우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시댁만 오면 나를 자기 집 하녀 대하듯 해. 자기는 시크하게 앉아만 있고 나보고 이것저것 지시만 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시댁이 놀러 오는 데냐고 기겁을 해. 자기가 아들로서 해야 할 효도를 왜 다 나를 시켜서 하려는 걸까? 혜정아, 남자들은 다 그래. 진우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 사고 안 치면 됐지. 내가 조금만 참고 도리다 하면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 엄마의 대답은 혜정을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었다. 남편의 무의식적 방관과 세상의 당연한 참음 사이에서 혜정의 자아는 지워지고 있었다. 혜정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시크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참다 못한 혜정이 명절 당일 짐을 싸서 나갔다. 나 찾지 마. 내 효도는 네가 직접 해. 홀로 남겨진 진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총각 때 해오던 건데 라며 자신만만해하며 치마를 둘렀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는 시댁의 노동은 차원이 달랐다. 혜정이 옆에 있을 때는 거드는 정도였던 일이 이제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진우야, 차 좀 내와라. 과일은 어딨니? 진우야, 설거지 안 하고 뭐 하니? 손님들 또 오신다. 어머니의 부름은 끝이 없었다. 예전엔 혜정이 없이 처리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이 폭포수처럼 진우에게 쏟아졌다. 사과를 깎고 차를 나르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진우는 단 1시간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손등은 칼에 베이고 허리는 끊어지듯 아팠다. 밤이 되어 텅 빈 싱크대 앞엔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려온 시크한 평화가 사실은 혜정의 처절한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혜정이 던졌던 즐겁게 놀다 오자는 말이 사실은 나 좀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퉁퉁 부은 제 다리를 보며 비로소 이해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혜정 앞에 섰다. 이번에는 시크한 척하지 않았다. 혜정아, 내가 정말 무지했어. 내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며느리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더라. 시댁이 놀러 가는 데가 아니라는 내 말이 당신에겐 감옥 선고 같았겠지. 미안해. 진우는 이 시댁에서 더 이상 시크하게 앉아있지 않는다.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 전을 뒤집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낸다. 혜정의 손을 잡고 우리 이제 진짜 즐겁게 놀러 가자고 말한다. 시댁은 여전히 어려운 곳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혜정 혼자 감당하는 지옥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